안녕하십니까, 오영규입니다. 학교는 전기공학과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없어지질 않습니다. 또 하나, 제가 잘못 들으면 공격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언어에 관련된 학과들이 쭉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학과는 입학할 때 정원이 30명인데 졸업할 때는 6명 정도가 남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 학과에 나와서 사회에 나와서 할 일이 없습니다. 취업할 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과를 하고 다른 데로 다 옮깁니다. 그러면 졸업할 때 대선명을 위해서 학과를 운영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졸업시켜서 사회에서 활동할 영역이 없는데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을 5명을 위한 학과를 운영하는 것은 낭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대학이 왜 존재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학생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고객이 학생입니다. 1차적 고객이 학생입니다. 그럼 학생을 위해서 존재하는 대학이 학생을 가리킨다면 학생이 나가서 2차적으로 수요를 느끼고 있는 것이 사회인데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에 맞는 학과가 돼야만 됩니다. 그래서 대학도 변해야 되는 겁니다. 사회가 변하고 산업이 변해가고 정부 기관들이 변하면 수요처가 변하면 당연히 대학도 거기에 맞는 학과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더 잘하기 위해서는 한 발짝 더 먼저 가기 위해서는 미래의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미래의 산업 구조를 예측하고 미래의 세계의 산업의 흐름을 예측하고 거기에 맞는 학과를 미리 만들고 대비해서 학생을 길러줘야 됩니다. 학생을 길러서 사회에 진출시키기 위해서는 미니멈 4년이 소요하지 않습니까? 4년, 최소한도 4, 5년은 미리 준비를 해야 사회 수요에 맞는 인재를 사회에 공급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못하지 않습니까? 그냥 한번 만들어 놓은 학과는 계속 가야 됩니다. 그게 대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의 학과 평가 제도를 만들어라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회 수요에 맞는 대학의 변화, 사회 수요에 맞는 학과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사람을 자르기 위한 게 아닙니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내용은 뭐냐? 바로 학생이 얼마만큼 들어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내가 어느 분야에 가고 싶다는 수요가 있는 겁니다. 학생의 수요. 그것은 꼭 미래에 대한 학생들의 예측과 수요, 기대 수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학을 얼마만큼 학생들이 몰리느냐, 입학 성적하고 경쟁률을 감안해서 점수를 주는 겁니다. 두 번째, 학생이 들어와서 얼마만큼 졸업까지 버티고 가느냐, 중간에 다 전학하고 다른 데 가고 재학률이 얼마냐에 따라서 점수를 또 줍니다. 무지 중요한 거죠, 재학률이. 얼마나 남아있느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바로 취업과 진학, 사회 진출을 얼마만큼 하느냐. 그것이 사회 수요가 얼마나 있느냐에 관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요 세 가지, 입학과 재학률과 취업, 요 세 가지 점수 가지고 대학을 수요 측면에서 평가를 해라. 그리고 이제 질을 위해서 강의 평가를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가지고 매년 학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로 하위 예를 들어서 50개 학과가 있으면 끝에서 바로 하위 1등에서부터 4위까지 꼴찌 4위까지의 학과는 정원의 15%, 하위 5위에서 8위까지는 정원의 10%를 뺍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수요 없으니까 빼라는 거죠. 빼면은 그 수요는 어떻게 되느냐? 학과를 신설하거나 잘 나가는 학과에 인원을 증원을 해줍니다. 그 제도를 제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과에서는 조용하게 그냥 편하게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해놓으니까 저항이 많죠. 그게 저항이라는 게 자기 중심적인 주장입니다. 내 거니까 건드리지 말라는 건데 사회는 다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 단과대학에서 우리 학과만은 변하지 손대지 마라 이런 겁니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학과평가제도를 도입했고 이 학과평가제도를 시행하면서 잘한 단과대학, 잘한 학과에 대해서는 정원이 늘어나고 그렇지 못한 학과는 한 3년 지나고 나면 학과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몇 개 학과가 없어지거나 그리고 이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사전적으로 자체적인 자율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통합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 학과의 커리큘럼을 완전히 바꾸거나 과외 명칭은 있다 하더라도 커리큘럼의 강의의 내용, 교과 과목의 편성의 내용을 전기공학이 아닌 전자공학과 그런 것에 포괄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변화가거나 또는 다른 학과와 통합해서 통합학과를 새로 만들거나 그러면은 바로 이런 것을 예외를 해줍니다. 그래서 스스로 변화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수요에 맞는 학과로에 점진적으로 변하고 스스로 변하지 않은 데는 평가 결과에서 영향을 준다 하는 것이 학과 평가의 제도를 시행한 것이고 이 자체가 결국은 교육에 있어서 대학에 있어서 사회 수요에 맞는 대학, 그 사회 수요에 맞는 대학은 결국 대학의 주인은 고객은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 중심의 교육으로 바꾸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학과 평가를 한다. 학과 평가 제도를 도입하면서 대학 자체의 변화의 흐름 그리고 한번 만들어진 학과는 영원히 간다는 그런 고정관념에서부터 벗어나서 무언가를 과목을 변하게 하거나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거나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뭔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의 고객은 학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수요에 맞는 것이 사회 수요에 맞는 학과고 그래서 1차적인 고객의 학생의 만족도는 바로 강의 평가를 통해서 학생의 만족도를 높이자 하는 것으로 해서 바로 전반적인 고객 중심의 즉 학생 중심의 대학으로의 변화를 시도했던 것이 바로 학교의 대학에 있어서의 고객 중심의 경영의 핵심이었다. 대학의 1차 고객은 학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사회에 어떻게 진출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학생의 사회에 대한 학생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있느냐를 반영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 수요를 반영한 대학의 학과 편제로 변해 가야 된다. 즉 대학도 학과도 사회 수요에 맞게 변해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대학의 학과 평가 제도를 실시했고 그 실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대학 경영에 있어서의 사회 수요 반영을 위한 고객 중심 경영의 예를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개별적으로 이 학과 평가에도 반영했지만은 개별적으로 진정한 대학에 있어서의 학생 중심의 경영을 대학 경영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강의 평가였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에서 전반적인 강의 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했던 게 제가 동국대학교에 가서 바로 실시했던 동국대학교의 강의 평가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조금씩 부분적으로 각 대학에서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모든 학생이 강의 평가를 하고 그 강의 평가 결과를 모든 학생한테 공개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고 교수를 선택할 때 그 강의 평가 결과를 감안해서 내가 듣고 싶은 강의, 내한테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강의가 어디냐를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강의 평가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인 강의 평가의 실시와
전면적인 강의 평가 결과에 공개를 한 것이 동국대학교가 제가 가서 2008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고 그것이 다른 대학에 파급되어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 평가는 그 정도로 고객 중심 경영에 있어서, 특히 고객 중심 대학 경영에 있어서 강의 평가가 핵심적인 것이다. 미국은 어떻게 됩니까? 미국은 강의 평가를 반드시 학생한테 공개하고 강의 평가 결과에 의해서 학생들이 그걸 보고 과목과 교수를 선택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게 전반적으로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대학의 존재 이유죠. 대학의 존재 이유는 학생 때문에 있는 것이고, 학생이 있기 때문에 대학이 존재하고, 학생이 있기 때문에 교수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학생을 위한 대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을 위한 대학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 수요에 맞는, 사회 수요가 있는 학과를 운영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좋은 인재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 주는 대학이 돼야만 된다. 그리고 1차적 고객인 학생이 강의를 만족할 수 있도록 강의 평가를 하고 학생들한테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강의 평가 결과는 전반적으로 다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강의 평가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은, 소위 좋은 대학에서 박사를 하신 분들이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일부분은 유명한 교수는 교수인데 강의 평가를 해보면 하위 그룹에 처져 있습니다. 강의에 대한 충실도가, 성의가 없어서입니다. 자기의 명성만 가지고 가르칩니다. 근데 학생이 원하는 건 뭔가요? 명성이 아니라 거기서 오는 지식과 거기서 오는 그 과목에 대한 연구의 기본적 방법을 제공받는 거죠. 그래서 학자로서 또는 사회에서 사회인으로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방법보다는 명성만 가지고 대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다 알 수 있는 유명한 미국의 대학에 박사를 하고 오셨는데 강의 평가는 최꼴찌가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개를 해놓으면 어떤가요? 자존심에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강의에 대한 기본적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 자기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평가를 받아보니까 제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강의 방법에 문제가 있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문제가 있든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강의 교습에 관련된, 강의에 관련된 테크닉과 방법에 대해서, 모범적인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교수들이 자율적으로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합동으로 연구하고 그 방법을 전수하고 사례 발표를 통해서 그런 방법을 보완해 갑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학생이 필요로 하는 교수가 돼 가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학생이 원하는 교수가 학생이 원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학생이 원하는 내용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진정으로 학생 중심의, 고객 중심의 대학 경영의 대표적인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학과 평가와 강의 평가를 주로 했고, 그 고객 중심의 대학 경영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 두 가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대학을 점진적으로 바꿔가는 그런 과정에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를 얘기하라 그러면은 저는 고객과 성과를 듭니다. 즉 대학이나 기업이나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고객이 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정부로 따지면 국민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존재하는 겁니다. 국민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공무원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즉 공복으로서 국민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기업은, 제조기업의 경우에는 바로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물건을 또는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기업이 존재합니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야만이 고객이 오게 되고 고객이 찾아와서 그 기업은 존재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객이 예민하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그 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 1차적으로 중요하고, 고객이 중요한에서 사업이나 또는 정책을 만들 때 필요로 한 것은 진짜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일, 실질적으로 고객이 필요로 하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영은 기본적으로 고객과 성과 중심의 경영을 한다면 그 기업은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영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고객과 성과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경영을 할 때 두 관점에서 모든 것을 포커싱해서 가고 있습니다.